네, 지난해 4월 전국체전을 유치했지만 지방선거 바람에 큰 빛을 보지 못했던 목포시를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을 인터뷰해 볼 텐데요. 오는 2022년에 치러지는 제103회 전국체전을 목포시는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목포시 체육회 이광재 상임 부회장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직 부회장이시라고 하시네요. 한번 만나볼까요? 네, 상임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포시 체육회 전 상임 부회장 이광재입니다. 네, 목포시 체육회 이광재 전 상임 부회장님, 전국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하루가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근데 사퇴를 하고 전직 부회장이 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이유인가요? 네, 지난 19년 1월 16일에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 2항이 신설이 돼서 올해 내년 2020년 1월 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 선거 관리 규정에 따라서 10월 30일자 선거일 60일 전에 사퇴하게 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사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상임부회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이 민선체육회장 선거 대비를 위해서 사퇴를 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2022년 전국체전은 목포시뿐만 아니라 전남 여러 곳에서 분산이 돼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 그 과정을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포시의 입장과 전남체육회, 그다음에 대한체육회의 입장을 좀 더 조율이 지금 현재는 거의 조율이 마친 상태고요. 그 원칙은 이제 전남 22개 시군인데요. 22개 시군의 분산 개최 원칙. 그다음에 또 그 각 지역에서 특화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의 또 배정의 원칙. 그다음에 유치를 희망하는 각 시군에 희망하는 그 유치 종목을 골고루 균형 있게 안배를 해서 각 시군에 한 종목 이상씩 배정을 해서 지금 앞선 상태고요. 그리고 주 개최지인 목포시는 육상, 축구, 배구, 당구 등에서 12개 종목이 개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면은 주 개최지가 목포시인 만큼 목포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국체전의 성패가 좀 갈릴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목포시가 이 전국체전을 잘 치르기 위해서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주 개최지로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체육시설이고요. 그 중에 이제 주 경기장,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개 종목의 어떤 체육시설, 개보수 등 이게 가장 우선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국체전 하다 보면은 선수 임원단에서 15,000명 이상이 목포를 방문하게 되고 또 찾게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이라든지 숙박 또 이런 시설들을 전부 다 확충해서 준비를 만반의 손님 맞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포시는 지금 이미 그 목포 사랑운동을 전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친절, 질서, 청결, 나눔 이런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목포가 이제 이렇게 손님이 오시게 되면 이제 관광도 해야 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또 드셔야 되고 또 예술의 도시, 의향의 도시를 또 이렇게 체험을 하시게 될 건데 그래서 지금 목포는 이제 어떤 관광은 낭만 항구 목포라는 큰 슬로건으로 묶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은 맛의 도시 목포라고 해가지고 음식을 전체 묶어서 또 홍보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관광 같은 경우는 지금 최장 해상 케이블카 지금 개통이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목포는 아시다시피 100년이 넘는 근대 역사 문화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잘 어우러지면 전국체제가 갖고 있는 그 체전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어떤 체육시설도 확충, 인프라, 현대화, 그 다음에 그 개최지에 대한 관광 홍보, 여기까지 역할까지 같이 아주 그냥 긍정적으로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또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좀 딱딱한 질문만 드렸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광재 전 부회장님께서는 그동안 체육계를 어떻게 걸어왔는지, 체육계를 그리고 왜 걸어오게 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아무튼 다른 공부도 좋아했지만 유독히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체육 종목을 좋아해서 축구든지 야구, 배구 이런 부분들은 두루두루 배드민턴까지 이렇게 몸소 이렇게 해왔는데요. 이제 우연치 않은 기회에 한 91년도에 이제 야구 그 동호인들이 모여 있어서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지금 한 30여 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야구를 주종목으로 해서 이제 그 운동도 하면서 또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여러 회원들이 또 그 클럽의 회장도 맡겨주고 또 회장 맡기니까 또 이렇게 연합회가 또 목포시에 이제 그때는 야구팀이 한두 개밖에 없을 때 그 연합회장을 또 맡게 됐습니다. 2005년도에요. 그래서 2005년도 야구 회장을 맡다 보니까
이 목포에 야구장 시설이 없었어요. 학교에서 하고 또 뭐 저기 뭐 영암 3호 뭐 테이블 한편까지 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서 또 야구장 시설을 또 건립하고자 또 우리 시 관계자나 시장님을 여러 번 만나서 이제 이렇게 그런 하다 보니까 또 목포시 야구 협회장을 또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장님 만나서 야구장 추진 이런 거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2009년도에 뭐 임시 야구장이지만 또 하나 또 2010년도에 또 하나 그다음에 최근에 18년도에 이제 본 야구장이 이제 건립이 됐었죠. 이제 그 초석을 좀 이제 제가 다지는데 적지 않게 또 이렇게 뭐 공여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목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전남이 22개 시군이 전남이 그 협회를 그 조직이 된 그 시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전남체육회에서 그때 당시에는 전남생활체육회인데요. 거기서 이제 요청이 와서 또 전남 전체를 또 그 시군별로 협회를 구성하게 만들어서 지금 현재는 22개 시군이 다 지금 결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2011년도에 그 전남 생활체육 대축전에 이제 정식 종목으로 가명이 돼서 이제 22개 시군 야구 동호인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부 다 모여서 같이 기량을 겨룰 수 있는 그 계기를 했고 지금 현재 또 추진하고 있는 게 목포에 그 니틀 야구장 건립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시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마 협조가 될 것 같고 해서 야구에 관련된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집중적으로 제가 활동을 좀 해왔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뭔가 좀 그런 체육과 체육계에 깊은 애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민선체육회장 시대를 맞아서 우리 지역의 체육계가 지향해야 될 방향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 민선체육회장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이제 체육이 정치와 분리를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체육이 자립, 그 다음에 또 독립, 그 다음에 자율성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체육 조직이 정치의 어떤 그 뭐 조직에 활용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큰 그 기본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취지에 맞춰서 이제 우리 체육회도 민선 회장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 이제 독립하려면 자기 그 법인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 법인화가 독립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인화를 해서 이제 재정도 구축을 해야 되고 자산도 구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추진을 계속 기반적으로 해야 됩니다. 점차 점진적으로. 지금 당장은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그 체육회 종사자라든지 체육단체 이런 부분들을 좀 직접적으로 또 이렇게 민선이기 때문에 더 직접적으로 또 스킨십을 더 강화해서 지원이라든지 처우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체육인들이 체육 활동이 끝나버리면 이제 실업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체육인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 민선이지만 지금 우리 뭐 아까 얘기했지만 2022년도에 전국체전이 목포에서 개최가 되는데 체전이 개최하고 나면 그 종합 경기장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건 1,000억 가까이 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또 같이 고민을 해서요. 또 우리 체육 종목들 단체장님들과 또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뭐 전국대회 유치를 계속 이렇게 꾸준히 한다든지 그래서 그 사후 활용 방안도 같이 고민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육이 예전에는 생활체육과 이렇게 엘리트 체육이 분리되어 있다가 2016년에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통합 정신이 조금 지금 아직 실행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활체육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대로 그렇게 하게 되지만 엘리트 체육은 이제 국가가 지금 현재 그 추진하고 있는 국정 기조는 클럽화를 하라는 뜻이거든요. 옛날 학교 중심이 아니고 클럽 중심으로 해서 육성을 하는 방안.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학교 체육과 클럽을 이제 같이 이제 어떤 교육감시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공부를 같이 하면서 체육 운동을 하게 되는 시스템. 그래서 거기에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내서 이제 그 엘리트로 진출을 시켜서 후기 선양할 수 있게끔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작업과 또 그렇지 않고 동호인 활동만 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또 동호인 활동만 하고 가르치고 또 이런 체육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대학이라든지 이런 진학 그 부분에서 이제 체육 교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떤 그 뭡니까 에이전시라든지 그다음에 뭐 체육 행정 그다음에 체육 지도자 뭐 어떻게 보면 뭐 체육 닥터 의사까지 치료사까지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공부를 병행해서 체육이 이렇게 몸에 익힌 사람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도 이 체육회가 앞으로는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전 부회장님께서 방금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치권과 그리고 체육계가 분리가 되어야 된다,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체육계 의지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체육계가 좀 독립을 하려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좀 재정적인 지원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이 가장 지금 이 그 민선체육회장을 선출하는 그 가장 이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향간에는 이제 이 민선체육회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장님과의 소통이 조금 결여되거나 부족하게 되면 이 체육회가 뭐 어떻게 보면 재정이 전혀 없는 상태고 또 시설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뭐 백지에서는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지방자치단체와 정말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당분간은 점진적으로는 이제 독립성이 되고 준비가 됐을 때 이제 완전히 분리돼서 운영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체육회는 이제 어떤 그 지역의 체육 분야 쉽게 말하면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건강을 완전히 책임지는 어떤 그 기본 자세를 먼저 일단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그 격을 같이 이렇게 수준을 맞춰야 되고요. 거기에서 우리 체육회 의무가라는 거는 인재 육성도 아까 말한 대로 해야 되고 지도자 육성도 해야 되고 또 이 지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종목이 뭔가를 찾아내서 특화 종목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체육이 예전에는 어떤 특수한 사람만 하고 뭐 운동신경이 있는 사람만 하는 어떤 좀 그런 그 격리되는 어떤 그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는 이제 워라밸 시대라고 해서 일도 하고 라이프 생활도 즐기고 해서 균형감 있이 하라는 그 지금 현재 선진국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체육이 그 라이프 생활하는데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체육이 이제는 그냥 하고자 하는 사람 하는 게 아니라 국민 복지, 시민 복지로 인식이 돼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출발을 해야 돼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체육을 접하게 하고 가까운 데서 그래서 지금도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은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런 이제 지금부터라도 어린이들,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체육인, 동호인들을 육성하는 어떤 기틀을 마련해야 되는 어떤 우리 체육회가 갖고 있는 그런 책무적, 그다음에 어떤 그런 시스템을 또 전체를 관리하고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찾아가지고 구축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걸 하기 전에 이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연수, 그다음에 어떤 그런 선진국하고 체육 교류 문화를 좀 확대를 해서 우리 그 문화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거기에 접목시켜서 우리나라에 맞는 또 우리 목표에 맞는 어떤 체육 진흥 방법을 또 찾아내는 것도 가장 우리 체육회의 가장 중요한 숙제인 것 같고요. 이제 자치단체는 이제 우리가 단기간 내에 체육회가 독립할 수 있게끔 좀 변함없이 이제 예산 지원이라든지 시설 어떤 제공이라든지 또 행정 지원 뭐 이런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좀 우리 체육회가 안정을 살 수 있을 때까지는 어떤 그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함이 없이 삭감이 없이 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정점이 중요한 것 같고요. 국가에서는 이제 또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게 그 체육진흥 투표권이 있습니다. 여기 투표권을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수익이 창출이 되거든요. 그럼 수익이 각 시도 체육회, 그 다음 시도 체육회에서 각 시군 체육회로 이제 배당이 내려오게 되는데 이 배당이 지금 극히 약해요. 이제 여기 그냥 체육회나 국가에서 그 보조를 해주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이 비율이 낮거든요. 그럼 이제 점점 이 보조금이 줄어들면 여기에서 수익률, 배당률을 그만큼 폭을 넓혀서 내려줘서 그 도나 시군 체육회가 재정에 좀 압박이 안 받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체육회가 어떤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매칭 그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5대 5거든요. 그래서 어떤 재정 자립도라든지 그 지역에 그런 거에 따라서 그 공모 사업이라든지 공공 사업, 매칭 사업은 좀 지자체가 좀 부담을 좀 덜하게 하고 좀 그 국가나 또 체육회가 대한체육회가 부담을 더 많이 해서 좀 재정 부담을 줄여주면서 각 시군 체육회의 독립성을 또 자율성을 빨리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까지 이제 제103회 전국체전을 개최한 목포시의 이광재 전 부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전 부회장님의 말씀대로 그런 소망들이 지역 체육계에서 정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그런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우리 대한민국이
그 전체가 지금 대한민국 228개 시군과 17개 시도 245개 시 전체가 지금 이 민선체육회장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 목포체육회가 발전이 되고 더 어떤 성숙이 되려면 우리 목포회가 50개 종목이 지금 가맹이 되어 있는데요. 이 종목 회장님들이나 그 속해 있는 체육인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 체육회하고 같이 똘똘 뭉쳐서 집중하고 또 우리 위상을 키워서 어떤 그 대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이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체육회가 그건 당연히 앞장서서 해야 되고, 또 우리 종목 단체분들이나 저희 관계자분들은 또 우리 언론분들 모든 목포의 체육에 관계된 분들이 전체 다 관심을 가져줘 가지고 이 어려울 때는 힘을 모아서 좀 자리 잡을 때까지는, 걸음마가 뛸 때까지는 좀 도와주셔서 힘을 보태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저도 어떤 그 체육에 관심 있는 한 사람으로서 또 열심히 뛰고 또 미력이나마 또 힘을 보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이광재 전 상임 부회장님 모시고 인사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사 인물탐방 목포시의 이광재 전 상임 부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